2014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일단 지금 트렌드에서는 트렌드라고 할 것도 없고 약간 중등 기하가 부족한 사람들은 보면 좋고 고1, 예비 고1부터 고3까지도 2014학년도 문제부터는 풀어볼 만하다. 교육과정이 두 번 바뀌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 이전 거는 약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옛날 거라서 좀 볼 필요가 없고 수능 문제들 말고는 이런 진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더 봐야 된다 싶은 사람들은 딱히 볼 필요가 없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 지금 현재 예비 고1 친구들인데 겨울방학 때 이런 문제 풀어보면서 10년치 딱 10년치만 하루에 한 문제씩도 아니고 진짜 3일에 모의고사 하나 정도 정리를 완벽하게 하면은 고1 3월 모의고사 올라갔을 때 성적을 굉장히 좋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를 찍는 목적은 유튜브 시장을 보면은 최신 강의들은 엄청 많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옛날 문제들은 좀 버려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해설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 이렇게 푼다. 뭐 이 정도 푼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만 찝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4학년도 수능을 봤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미적분 28번에서 고전을 했고 맞긴 맞았습니다. 뭐 그래프 개형을 잘못 그려서 틀린 줄 알았지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맞긴 했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계속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계속 수능 관련돼서 문제를 볼 거기 때문에 중등기하의 소중함, 현우진 선생님께서 맨날 그러시죠? 중등기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등기하를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 이런 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뭐 이런 강의를 안 본다 해도 그냥 앞에 멘트 정도는 한번 보고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번 말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N수생이나 이제 고3 하시는 분들도 풀어보면 좋아요. 특히 3월 모의고사 거는 중학교 내용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10년치 정도 완벽하게 익숙하게 풀 수 있다 정도면은 수능 때 필요한 도형적인 부분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옛날 가형 시절처럼 막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패턴과 학습을 통해서 96점에서 92점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한번 일단 스킵을 하면서 봅시다. 일단 문제는 그냥 따따다닥 풀 거고요. 딱히 멘트들이 없으면은 그냥 쉬운 문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에 대해서 저장도 해보고 싶고 내가 풀 때 말을 하면서 풀면 어떤 식으로 푸는지도 궁금해서 유튜브에다 한번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루트 27이니까 3 루트 3 빼기 12를 4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 뽀개고 루트 3으로 약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죠. xy의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앞에 거만 전개해도 괜찮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답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 대입 문제. 마이너스 4 플러스 9는 a는 5. 집합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안 배우지만 한번 약수 먼저 계산해주고 짝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4개 4개입니다. 이것도 3x 플러스 12 6x 2개네요. 평면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 꼬인 위치. 이거는 공간에서만 나옵니다. 공간. 박스를 그려보면은 이런 게 꼬인 위치죠.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200 이상 0.08, 0.04 더하면은 12. 그리고 이것도 11, 32, 53. 그러면 n-2n-1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가로가
x라고 했으면은 세로는 2x-1의 규칙성을 가지고 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뭐 3칸씩 늘어나는 거 보이니까 여기 58, 여기는 52 해서 110 1대 루트 3대 2. 얘 넓이 b는 4의 비율을 가져갈 거고 얘 넓이 b는 3의 비율. 그러면은 3대 4는 54대 x. 넓이를 x라고 했을 때 216은 3x, x는 72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고요. 여기도 이제 0하고 6이 있네요. 그리고 P점이 최대가 될 때는 꼭지점을 잡히니까 미분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미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9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플러스 9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OAP는 이거죠. OA 6 원주각을 이용해서 90도를 찾아주면 둘레가 6파이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다 하실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문제죠. 루트 5 루트가 이렇게 2가 한 번 이렇게 가고 루트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1이 세워지는 경우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거 출발점이 2에서 출발을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5 해서 C가 한 바퀴 굴러간 거니까 5 플러스 루트 5 일단 여기까지 또 뭐고 이것도 값이 259을 178 병 345 값이 1등으로 이겨야 되니까 5일 때 13, 14를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가로로 쓰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9일 때 13, 14, 1호 다 되죠. 이것도 7일 때 3개 다 되고 8일 때도 3개 다 되니까 총 9가지 그래서 두 가지 9가지 더해서 5번 여기까지 일단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는 최대한 그리고 12 여기는 이제 15니까 여기는 9 9, 12, 15 삼각형이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바로 이게 만약에 원의 반지름이 3인 게 안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말할 게 있는데 3, 4, 5짜리에서 원이 내접했을 때 이 반지름 R을 어떻게 구하는 거죠 원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R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삼각형의 넓이 6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R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값이 뭐죠? 5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2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12가 6이기 때문에 R은 1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신기하게 이 피타고라스 삼각형들이 6, 8, 10으로 커졌을 때는 R이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속 그렇습니다. 배수로 커졌을 때 9, 12, 15 R이 3 나오고 이런 중학도형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 진짜 한 10초 만에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꼭 이런 문제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면은 문제가 일단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처음에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이런 문제들은 맨 처음에 무조건 나와 있는 첫 줄을 먼저 봐야 돼요. 첫 줄.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뭔지 BR 대 RQ 대 QS를 구하겠구나 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첫 줄을 봅니다. 첫 줄을 봐서 풀면 돼요. 첫 줄을 봤을 때 평행 조건을 씁니다. DS랑 BC랑 평행하대요. 네? 그리고 DQ랑 QC랑도 같다라고 했으면은 이 삼각형이 여기랑 여기 각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그 다음에 연장선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럼 사실상 합동인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알 수 있는 거 BQ랑 QS가 길이의 비율이 1대1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 조건 체크했고 QS 같다. 요 정도까지만 놓고 닮은 비를 사용할 건데 닮은 비는 주어진 닮은 비를 써야 돼요. B 그다음에 여기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거대한 삼각형 딱 봤을 때 1대
4가 됩니다. 왜 1대 4냐 할 수도 있는데 1대 4가 되는 이유는 여기 한 변을 A라고 하고 여기를 한 변을 A라고 하고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2A로 같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었기 때문에 4A가 여기가 2A가 돼가지고 총 길이가 선분 AS가 4A라고 하면은 선분 BP는 A이기 때문에 1대 4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문제에서 BR 대 SR은 1대 4라고 나와요. 근데 갑자기 끊겨요 여기서. 띠용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BR, RQ, QS가 갑자기 한 방에 나와버리면서 심지어 1이었는데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이 뭐야 하고 접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흘러갔지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됐냐 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몇 A가 된지 몰라요. 일단 여기가 A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A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B가 되면은 얘도 B가 된다는 확인을 했는데 BR에서 QR 이거 RQ구나. BR에서 QR로 갈 때 여기서 의문이 남는 거예요. 뭔가 1대2 같은데 왜 1대2일까?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1대2 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2대4인가? 이것도 똑같은 말이구나. 2대3인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방정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얘랑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일단 안 닮았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안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 이거 닮은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안 닮았습니다. 그리고 얘랑 이 큰 걸 보면 더 안 닮은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닮았다고 쳐도 얘랑 얘는 닮지가 않았기 때문에 식을 다르게 놔줘야 돼요. 여기를 K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몰라요. 여기를 B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른다고 표시한 부분을 K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은 BQ랑 QS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 K랑 B로 놨을 때는 K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괜찮았으면은 그 다음 관계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비율은 1대 4였다는 걸 이용을 해봅시다. K 대 B 플러스 K 플러스 B, 즉 K 플러스 2B는 1대 4인 것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K 플러스 2B는 4K가 될 거고 2B는 3K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B는 뭐가 되나요? B는 2분의 3K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2분의 3K라고 바꿔주고 이 친구를 2분의 3K라 바꿔주면은 요 전체 길이는 2분의 5K가 되고 여기는 2분의 2K가 됩니다. 즉 2대 3대 5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대 3대 5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닮음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설명을 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주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아니네요. 조심해야 돼요. 가가 4네요. 4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해주면은 12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접하는 원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 삼각형의 닮은 문제. 요거 두 문제 정도는 지금 고3 학생들도 가져가 볼 만한 문제다. 특히 요 문제, 이렇게 가나다 뚫어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꼭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진짜. 자, 그러면은 됐고.
다시 이제 평범한 문제로 돌아와서 x제곱보다 작은 거 개수, 여기가 2,4니까 4개에서 한 칸 빠졌으니까 3개, 여기는 9개에서 한 칸 빠졌으니까 8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x좌표가 43이래요. 그러면은 쭉 올라가서 여기가 43제곱일 거고, 이거의 개수는 43제곱 마이너스 1개일 거예요. 뭔가 합차 공식 써가지고 43 플러스 1, 43 마이너스 1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44 곱하기 42가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1 곱하기 6 곱하기 7이 되니까 소인수가 없는 거 5번, 아니 3, 5가 없네요. 여기서 3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고 패스. 그리고 18번. 18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또 가나다 기억니은 디귿 문제긴 한데 일단은 천천히 살펴볼게요. 얘도 천천히 살펴볼 만해요. BC가 2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친구들은 루트 2, 루트 2를 가져간다는 걸 머릿속으로 일단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BC는 삼각형 APC에 외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APC에 외접원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 중에 CAP는 BCP, CAP 즉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원에 외접한 성질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갔으면은 뭐 이렇게 가서 막 요만큼 가진다. 이런 형태의 꼴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설을 좀 해보면은 BC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접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각까지 만들어서 직접 알파 베타 넣고 이 각도에서 알파 넣고 요 각도 알파 넣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봐도 돼요. 비교를 해봐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왜 접한다. 왜냐? 그냥 접선과 현과 만나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항상 이 기본형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 내려왔을 때 뭔가 이렇게 된 각도, 이렇게 된 각도, 이 각도는 이 각도랑 같다. 왜 같을까요? 직각 90도를 만들어서 이제 잠깐 그림을 옮겨서 적었는데 여기서 이 기억 선지 이걸 보고 바로 못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완벽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이런 18번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봤을 때 뭐 쭉쭉쭉 풀면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CD가 지름이 된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원래 원과 접선이 그리고 현 이루는 각 이거의 파트 중3 파트 중3-2 기말고사 때 보통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충 공부해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복습을 했으면 바람에 다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 BAP는 각 BCA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DA는 지름으로 놓고 천천히 각을 뽀개서 볼게요. 이 접했을 때 나오는 각입니다. 접했을 때. 그래서 원 5랑 P랑 접했을 때 이거에 대한 증명.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여기서 현은 BA입니다. BA이고요. 이루는 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각 DAB 이쪽 각 하나랑 BAP를 더했을 때, 즉 각 DAB 더하기 각 BAP는
90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각 AC, A, C, B랑 그 다음에 B, C, D 각 A, C, B와 각 B, C, D는 90도입니다. 여기도 90도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직선이랑 지름이랑 원주각 이루는 각도 때문에 9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완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은 공통각이 나와요. 공통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원주각 BB에 대한 원주각 호DB 즉 호DB 여기요. 여기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각도가 하나 같고요. 그 다음에 DAB 해서 이쪽 각도가 하나 같습니다. 즉 얘네를 뭐라 쓸 수 있냐면은 이쪽을 하나 알파라 쓰고 이쪽을 알파라 쓰면은 BCD 이 친구가 알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DAB 이 친구가 알파가 된 겁니다. 그럼 서로 같은 알파들이 있기 때문에 각 BAP는 각 ACB라 할 수 있습니다. 90도인 거는 계산해서 넘어가면은 90-알파 얘도 90-알파로 이 각과 이 각은 같기 때문에 BAP는 ACB 즉 맨 처음에 증명하고 싶었던 BAP는 BCA ACB나 BCA나 같은 각도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증명을 한번 하고 이걸 증명을 하고 다시 원래 있던 이 친구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보면은요. 오히려 각을 볼 때 한번 정리를 하고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C였죠. 이쪽 각을 이루는 각으로 둔각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은 이 각과 이 각은 같은데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뭐 아는 사람들은 이제 스킵해서 넘어가면 될 거고 그냥 혹시 증명을 한 번씩 더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보면 됩니다. 증명을 할 때 AD에서 P까지 이루는 원주각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AD에서 C까지 이루는 원주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둔각이 형성될 때 알파 플러스 직각이 형성될 거고 요각도 형성될 때 알파 플러스 직각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에서 결국에는 같은 각도를 형성해서 가져간다. 이걸 왜 했냐?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보면은 여기에서 이 각도랑 이만큼 각도랑 같다는 거의 의미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지 않은 요 부분만 하나가 남았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베타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둘게요. 이 삼각형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이루어야지 180도가 되는데 자 봤을 때 감마는 공통각이니까 제외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베타는 방금 각이 증명이 됐으니까 같다고 놓고 제외를 해줄게요. 그럼 남은 거는 알파 각도랑 여기 남아있는 알파 각도인데 감마 각도는 지운 거예요. 감마 각도는 지우고 알파 각도. 그래서 이 알파랑 이 알파는 같다라고 증명을 해도 되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좀 이상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로 가서 보면은 결국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PC의 원주각, 이 PC를 가지고 있는 친구, PC에 대한 현, 이 현에 이루는 원주각을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각을 같았으면은 이 PC에 대해서
원주각을 찔러준 부분, 이 부분이 같은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PC 각도가 이렇게 같다고 쳐도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을 수밖에 없고요. PC 각도가 이렇게 가서 갖다 박혔어도 이렇게 각도가 같아집니다. 원주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이렇게 박아도 전부 다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제일 오래 증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조금 더 원리 원칙대로 안 풀어도 쭉쭉 풀리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루트 2였고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가져가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는 여기를 이제 접선에서 수직 이등분으로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접선 길이도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애초에 루트 2,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2가 돼서 이 전체 삼각형도 사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구나.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은 1 나오겠죠. 그래서 1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응능 디귿도 맞게 됩니다. 여기를 체크를 진짜 잘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대충 보고 넘어가서 아 여기 당연히 같구나 하고 여기랑 여기 각도 같겠구나 그럼 접하겠구나 하고 넘어가서 풀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풀이가 끝났는데 하나 더 이제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었던 내용 중에 옛날엔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 BC 제곱은 BA 곱하기 B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는 루트 2 곱하기 x 이거 x라 놓을게요. 하면은 2 루트 2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 전체가 2 루트 2구나 해서 루트 2 이렇게 구해도 돼요. 옛날에 공식 중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 친구까지 5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 보면은 19번은 오히려 조금 더 쉬운 문제인데 요즘 수원? 약간 요즘 수원 문제에서 코사인 법칙 써서 풀어도 물론 풀립니다. 근데 기본 도형으로 풀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는 60도, 30도 특수각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 직각을 하나 때려서 내리면은 이 친구를 각도를 x라고 했으면은 변의 길이죠. x라고 했으면은 여기 h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HM의 길이를 x라고 두면은 여기는 2x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3x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1대 2대 루트 3 피타고라스 삼각형 생각하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x로 안 쓰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1 이렇게 써도 어차피 비율로 나중에 계산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1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리고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가 30도가 되고 직각이 되니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60도가 되고 30도가 돼요. 그래서 루트 3에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 자 그럼 B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가 4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놓으면은 끝났죠 사실. 삼각형을 이렇게 통째로 쭉 뜯어서 올게요. 일로 쭉 뜯어서 오면은 A 여기 H라 했을 때 H, C가 있으면은 여기 길이는 5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28이 되겠죠. 우리가 물어본 거는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28분의 5를 계산을 해주면은 5 루트 28분의 28 이거는 5 곱하기 2 루트 7분의 28이니까 약분해주면은 14에 5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아마 답이 5번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 20번 문제는 재밌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 무슨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추론해서 열심히 그려봐라 라고 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 소처럼 생겼으니까 소라 놓고 이거 색깔로 하면 좀 잘 보이니까 소 얘를 이제 곰이라고 놓을게요. 자 규칙은 뭐 루트 5만큼 가고 루트 13만큼 간대요. 그럼 루트 5만큼 가는 거는 2칸 가고 1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루트 13 같은 친구는 3칸 가고 2칸 가거나 뭐 2칸 가고 3칸 3칸 가고 2칸 뭐 어쨌거나 루트 13 맞춰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출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풀면 큰일 나요. 이거 곰이 출발하는 지점 이 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가 루트 5예요. 소가 루트 5고 곰이 루트 13인데 문제에서 이게 맨 처음에 풀다가 안 풀렸던 이유가 조금 한 5분 정도 보다가 풀었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답이 없어서 보니까 소가 얘인데 제가 얘를 소로 놓고 풀었었어요. 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순서대로 놓여 있다고 해서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곰은 루트 13씩 갈 수 있으니까 곰이 갈 수 있는 경로는 루트 13이니까 3칸 가고 2칸 뭐 요 정도. A에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야 되니까 뭐 3칸 가고 2칸 다시 요 정도. 뭐 3칸 가고 2칸 요 정도. 이렇게 하면 일단 3번. 3번인데 얘를 더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 줄일 수 있을까? 더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좀 더 가깝게 가볼게요. 3번. 아, 루트 13칸, 루트 13칸. 부족하죠? 일단 못 가요. 그러니까 탈락.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요렇게도 가보고 요렇게도 가보고 요렇게도 가봤는데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갔다가 일로 또 가도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가 혼자 그냥 연습장에다 대고 찍어보다 보면은 어느새 요 정도까지는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참고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 이렇게 한 번 가고 이렇게 한 번 가고 이렇게 한 번 갔더니 뭔가 3번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4번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최단 거리로 갔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갔더니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 그래서 곰 친구는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3번. 2개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7번.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꼬맹이들도 이제 그냥 풀어보라 하면 풀어볼 것 같은 느낌.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풀지 않을까? 루트를 모르는구나. 오케이. 자, 그 루트를 이제 말을 바꿔서 해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도 봅시다. 이것도 역대 21번 문제 중에 좀 가장 쉬운 21번이 아닐까 싶은 문제인데, 난이도가 왜 21번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한 13번 3점짜리로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움직인대요. 피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어디까지 간대요? 여기까지. 그럼 피가 실제로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딱 봐도 당연히 120도 나오겠죠? 여기 60도니까 정육각형이니까 120도 나올 거예요. 120도 나와서 이 친구를 구하면 되는데 한 변이 몇이라고 써 있는지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좀 원으로 옮겨서 보면은 120도 같지가 않지만 이 정도? 120도짜리 여기가 1 그러면은 2파이 r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해주면 되죠. 360도분의 120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당연히 r이 1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왜 21번에다 갖다 놨나 라고 생각을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해봤는데 혹시 이거를 너무 빨리 풀어서 너무 쉽네 하고 딱딱 하더니 1 3분의 1이구나 해서 3분의 1을 찍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정답률을 봤는데 정답률이 한 50%가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21번을 왜 안 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다 접해봐라 하고 낸 것 같아요. 네, 이게 문항 순서 배치가 고난이도 순서긴 했는데 이때만 조금 이상했네요. 이때만 조금 이상했고 또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3배하고 제곱할 거예요. 그럼 제곱해봤자 어차피 3이죠. 이건 재밌는데 이건 나중에 수원에서 계속 막 계산하다 보면은 미적분 가서도 계산하다 보면은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루트 3 곱하기 1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을 해주면은 답이 4가 될 겁니다. 이 친구 넘어가고요.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x-8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a가 16이 나오고 다른 한근은 b는 8이 돼서 둘이 더하면은
2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머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A에 흰 공 3개, 파란 공 5개가 있고요. B에는 흰 공 7개가 있고 파란 공 3개가 있습니다. 두 공 모두 흰 공이니까 독립시행을 해서 곱해주고 곱해줍니다. 8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을 해주면은 80분의 21이 돼서 이거 자체가 P분의 Q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얘가. 그래서 답이 21 더하기 해서 101. 쭉 넘어가고요. 여기는 문제 평균이 16시간을 줬는데 평균을 한번 구해봤어요, 제가. 여기 12, 14, 계급값, 대표값들 넣은 거죠. 16, 그 다음에 여기는 18.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12 더하기 14 더하기 80 더하기 54를 나누기 10을 때려보면은 여기 다 더하면은 26, 70, 80. 자, 그래서 160분의 10이 돼서 평균이 16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심지어 이걸 평균 16시간이라고 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편차 제곱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산을 맨 처음 거 1명, 2명, 5명, 3명 있는 걸 생각을 해서 편차가 4의 제곱 하나, 그 다음에 2의 제곱 하나, 그 다음에 0의 제곱 5개인데 없죠.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10. 그러면은 16 플러스 4 플러스 12분의 1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10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을 알려주면은 32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확실히 고1 3월이라서 4점짜리로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게 평행사 변형이 된다는 거 확인하라고 문제를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값을 가져가고 여기에 3 값을 가져가죠. 그럼 여기 이제 h 값만 구하면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보죠. 일단 여기는 좌표가 7입니다. 여기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x-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도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는 4가 되고 얘랑 얘를 확인해 가지고 높이가 같구나 라는 걸 측정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선의 넓이니까 4 곱하기 4 16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재밌는 문제인데 뭔가 사람이 올라가는 모양새로 10초 동안 올라간다고 했어요. 40m씩. 그럼 총 400cm로 올라갈 거예요. 400cm. 400cm는 4m죠. 10초 동안 4m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30도짜리 특수각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400cm가 될 거고 여기가 200cm가 될 거고 여기는 200 루트 3cm가 될 건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200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그냥 200 적으면 돼요. 28번 문제도 완전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기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반지름이 5인 것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도 5기 때문에 요 길이가 남은 길이 2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3이 여기에 갖다 붙으면은 여기도 3, 여기도 3. 그럼 또 이제 이쪽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이 반지름이 5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 4, 5 피타고라스를 쓰라고 했으니까 4, 4, 4. 그럼 여기 삼각형 넓이는 8분의 2 곱하기 하니까 넓이가 8. 여기는 3 곱하기 3 나누기 1 해주면은 6 곱하기 2분의 1에서 3.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11. 이 삼각형까지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 그래서 27번, 아니 26번, 27번, 28번은 크게 뭐 개념적으로 가져갈 건 없고 엄청 쉬웠다. 자, 근데 갑자기 29번, 30번은 어렵습니다. 29번, 30번은 옛날 수학 특징이 이제 요즘 수능 수학은 문항 번호를 뒤로 갈수록 막 엄청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골고루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옛날에는 21번, 29번, 30번 얘네가 진짜 난이도가 완전 여긴 상상, 여기는 상상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폭파시켜 버렸는데 요즘은 객관식 1부터 15까지 골고루 여기 딱 한
11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골고루 있고, 뒤에도 20번부터 22번까지 난이도가 골고루 이렇게 있고, 다 난이도가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미적분도 보니까 28번부터 30번까지 골고루 난이도가 골고루 있었는데, 옛날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난이도가 폭파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문제 해석을 같이 해볼 건데요. 얘네 문제는 얻어갈 게 많은 문제. 그 다음에 얘도 얻어갈 게 많은 문제. 근데 얘가 좀 더 얻어갈 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 친구는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 다시는 안 나오는 문제 유형이지 않을까.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읽어봤을 때 한 평면 위에 있다. 이걸 왜 해줬냐면은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점이 원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제 공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3차원 공간으로 갔을 때 P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9가 나와버리고, 이 9의 건널비에 구해버리는 조금 더 힘든 문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다. 그래서 공간으로 안 넘어가게끔 평면 위에 있다라고 명시를 해줬고요. 이 그림도 엄청 친절하게 준 게, 각도가 ABP가, 즉 ABP가 90도를 안 넘게 90도를 안 넘게 이렇게 준 거고요. 얘도 보니까 45도를 넘게끔 준 거예요. 딱.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는 결과 원주각짜리 90도를 P가 여기 바깥으로 있어야 돼요. P가 여기 바깥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요 라인 안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도 이렇게 모양이 보면은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모양이 나와서 요 넓이 두 개를 더해서 구해주면 된다. 근데 이 모양을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어디였지? 2015에서 2018년도 사이에 30번 문제 중에 원에 이렇게 막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직각인 곳을 찾으라, 외곽인 곳을 찾으라 해가지고 점의 개수 세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랑 이 문제에서 아주 유사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지름이에요. 이거는 원의 지름인데, 원주각이 90도가 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얘가 점이 P가 일로 옮겨갔어요. 원 바깥에서 P가 그어졌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를 보면은 얘네들은 예각이 돼요. 얘들은 예각이 되고, 어디까지 예각이 될 수 있냐면은 얘가 거의 우주 끝까지 뚫었을 때, 진짜 엄청나게 뚫었을 때 거의 이제 접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얘네가 직선이 될 때쯤까지 예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한정 예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정확하게는 무한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점이, 이 점 P가 1로 옮겨왔을 때, 이 점 A, B가 있을 때, 여기가 P가 됐을 때,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점 P가 왔을 때, 즉 얘랑 이렇게 평행했을 때, 여기선 또 직각을 이룹니다. 직각을 이루게끔 했을 때 요 P의 각도도 예각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범이고,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는 순간 좀 느낌이 달라지긴 하는데, 얘까지는 필요 없고, P가 이번에는 원의 딱 위에 있을 때는 직각, 원의 바깥에 있을 때는 예각, 그 다음에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그럼 뭐가 될까요? 둔각이 되겠죠. 둔각.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 알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으로 미리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주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알 수 있는데,
요런 심한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번에 수능 20번 문제에서도 이게 접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 직각 아이디어를 쓰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원주가 90도, 직각, 반지름 이런 거는 완벽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놓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워보고요. 결론적으로 29번이 어떤 뚱뚱한 아이스크림 되느냐. 일단은 제한 범위를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뚱뚱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 피의 영역에 여기를 이제 구하면 돼요. 우린 여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은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을 뚫고 P는 여기까지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90도예요.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90도고. 즉 이 파랑색 영역은 P가 있어도 되는 영역입니다. 이 파란색 영역은 P가 있어도 되는 영역이고 이 빨간색 영역까지 P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P점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여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R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2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생각해주면 됩니다. 2루트 2예요. 그래서 요 뚱뚱한 원의 넓이는 일단은 2루트 2 파이 r 제곱 할 거예요. 파이 r 제곱 했을 때 그 다음에 90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3, 즉 6파이만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 이제 파란색 색칠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건데 요 원에서 이거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기 때문에 전체는 4파이죠. 이 4파이에서 반땅 해가지고 2파이만큼 요렇게 가져갈 거예요. 2파이만큼 이렇게 가져갈 거고 2파이만큼 가져간 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줍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2, 2루트 2이기 때문에 빼면은 4가 됩니다. 즉, 이 P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6파이 빼기 2파이 빼기 4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친구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2파이 빼기 4를 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뺀 거를 영역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준 겁니다. 맞죠? 네. 이게 2파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빼주면은 2파이 마이너스 4. 그럼 이걸 통째로 이 영역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요 영역까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 P는 이 빨간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P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형광색 여기고 네, 형광색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아이고 결국에는 답이 4파이 플러스 4만큼의 영역인데 이게 두 개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8파이 플러스 8의 영역. 즉 A는 8, B는 8 곱하면 64. 답이 그래서 64가 됩니다.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1시간이 안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많이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모의고사 풀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한 80분 안쪽으로 이제 문제를 한 번쯤은 다 풀어보고 한두 문제 이제 한 20분씩 고민하는 거죠. 저도 조금 빨리 풀면은 한 40분 만에 다 풀어보고 한 30분 동안 한 문제 푸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문제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한 문제를 나머지 다 풀어놓고 충분히 고민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쯤에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뭐 96점 맞던가 아니면은 진짜 저거 풀리면은 100점 맞던가 이렇게 한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계산 싸움이 많아져 가지고
수학상 기본 계산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수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영상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잡다한 계산들이 많기 때문에 수원도 그렇죠. 수원, 수투, 이제 미적. 보통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때는 계산이 너무 많고 이번에 문제 기백도 풀어봤는데 기하죠. 기하 풀어봤는데 기하도 루트 계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장에서 풀 때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어요. 시간 안에 다 못 풀었고 제가 수능 때 미적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확통을 다 풀었어요. 확통을 다 풀고 이제 기하를 푸는데 기하 28번인가? 그쯤에서 시간을 제가 시계를 안 갖고 갔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했어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막 이런 거 알려주니까 일단 마킹 다 해놓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28, 29, 30을 그냥 문제를 계속 읽었어요. 풀진 않고 문제를 계속 읽고 한국사 시간에 뒷면 종이 꺼내가지고 풀었는데 근데 문제를 기억해서 푼 거긴 한데 시간 안에 다 못 풀었어요. 어쨌거나 시간 안에 그래도 대충 답은 다 맞았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또 마킹은 어차피 미적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해본 소리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요즘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30번이 계산량이 만약에 현역 때 이거를 풀었을 때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30번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근데 안 부족했던 학생들은 원래 잘하는 학생들이고 그래도 도전을 해라. 도전은 꼭 해야 된다. 10분을 들이든 20분을 들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널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이제 직육면체 이 블록을 계속 쌓는 거죠. 이렇게 이 블록을 여러 개를 쌓아서 막 이렇게 쌓았더니 막 쌓아서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걸 맨 처음에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육면체로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조그만한 블록들 이렇게 채워가지고 얘네들을 채워서 이 정육면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 넓이의 길이는 뭘까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ABC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자연수들로 쌓았는데 이게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연수들로 쌓았는데 자연수가 안 나오면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로 나올 수 있고 얘를 한 변의 길이를 이제 뭐 자연수 n 넘버 해가지고 이제 n이라고 하면은 한 변의 넓이는 n 제곱이라 할 수 있고 이게 6면이기 때문에 6n 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랑 같대요? 720 ABC. 720 ABC. 일단 여기까지 문제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글들을 써놨더니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뀌었다. 문제 뭔 소린지도 몰라서 해석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해놓으면은 식을 정리할 수 있죠. 6n제곱은 720abc예요. 그럼 n제곱은 120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소인수 분해를 때리기 전에 n 값은 루트 120 곱하기 abc 덩어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값은 일단은 4는 뽑아낼 수 있어요. 4를 뽑아내면은 2 루트 30 곱하기 abc는 자연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연수.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이제 더 읽어볼게요. 정육면체 건널비가 최소일 때 블록 한 개 넓이의 최대값. 이게 최소래요. 이게 최소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연수 값이 최소래요. 최소 ABC. 예를 들어 ABC에다가 ABC가 될 수 있는 값이 뭐 9만. 뭐 9만 좀 그렇고 무엇이냐. 이게 루트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30의 세제곱 아니면 뭐 30의 5제곱 이런 식으로 홀수 제곱근 만들 수 있죠. 그럼 답이 무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최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ABC는 30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인데
요거까지만 고정을 시켰다면 이제 A, B, C 노가다로 바뀌어요. A, B, C 이렇게 놓고 1, 1, 30, 그 다음에 1, 2, 15, 그리고 1, 30, 2, 3, 5 여기까지 이렇게 노가다를 떼서 올 수가 있는데 더 쪼개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 블록 자체는 직육면체잖아요. 직육면체 겉넓이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거. 겉넓이가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일단 이렇게 됐을 때가 최대일 거고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일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이제 중학도형은 아니지만 이건 초등학교 도형으로 돌아가 보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이따 계산할 거고요. 이따가 놓을게요. 여기다 놓을 거고 잠깐 설명을 좀 해주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로 할게요. 4 곱하기 4짜리가 있을 때 넓이가 16인데 넓이 자체는 바뀌는데 둘레가 바뀌었을 때 둘레가 그대로일 때 넓이가 바뀌는 경우. 자, 둘레가 동일하고 요거 이제 넓이가 바뀌는 경우. 넓이 체인지. 이런 경우도 있죠. 둘레 길이가 14를 유지할 거예요. 14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16이죠. 16을 유지할 거예요. 7, 7, 1, 1로 했을 때 여기 넓이 몇 나와요? 넓이가 7 나오죠. 근데 제일 완벽한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일정하게 만들면 넓이가 16이 나온단 말이에요. 둘레는 합이 그대로인데 넓이가 가장 커질 때랑 넓이가 가장 작아질 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서 넓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슨 말 하는지 아는 학생들은 있을 텐데 예일 때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겉넓이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1짜리 1짜리 어떻게 되냐면 1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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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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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 넓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30이 4개 있고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122가 될 거예요. 요거일 때가 가장 약간 추악한 형태죠.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좀 예쁘지 않은 형태가 됐을 때 겉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 반대로 이 친구 가장 좀 예쁘게 했을 때 조금 그나마 뭔가 블록 형태가 좀 예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2, 3, 5짜리 했을 때 6짜리 판넬 2개, 그 다음에 10짜리 판넬 2개, 그리고 15짜리 판넬 2개 해서 딱 만들어지면은 12, 20, 30. 즉, 몇입니까? 62일 때가 최소가 될 것이다. 혹시 찜찜하면은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계산해보면 되는데, 계산할 때 다 만들어 볼게요. 2짜리, 1짜리, 이거 좀 반대로 해볼까? 2짜리, 1짜리, 15짜리.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0짜리 2개, 2짜리 2개, 15짜리 2개 하면 몇이죠? 64, 30. 즉 94짜리 하나 나오겠네요. 맞나? 맞고.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거 1짜리, 3짜리, 1짜리, 10짜리 해 가지고 30짜리 2개 그리고 10짜리 2개 그리고 6짜리 3 2개 한 거예요. 그러면은 26에 86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 잠깐만요. 기억상 이게 94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2랑 2랑 해서 4 나오는 거 맞고 2 곱하기 15에서 30 나오는 거 2개 맞고 1 곱하기 15에서 30 맞나 보네요. 94.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소랑 최대랑 영향을 안 준다. 얘네 두 개는. 그러면은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둘이 더하면은 m 플러스 m은 184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전 문항은 한 번씩 다 풀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계속 업로드를 할 건데 취미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업로드 하는 건데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약간 가져갔으면 좋겠던 싶은 문제는, 이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 문제가 진짜 나올 수가 없는 게 너무 특정한 형태여가지고, 이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고, 얘는 응용해서 무조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실제로 나왔어요. 얘는 30번으로 변형해서, 이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30번으로 변형해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주면 될 것 같고, 또 가다 보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가져가 볼 만한 문제가 29번. 그 다음에 얘는 수원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본 기출이기 때문에 10년 전 사장된 기출. 아마 얘가 출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더 과거에 있더라고요. 얘는 아니었어요, 출발점이. 그리고 이거 소금 문제는 창의력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창의력. 이런 문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문제들이. 그리고 18번. 사실 요 영상에서 이제 18번하고 29번 좀 중요하고, 이제 16번. 요거 3개 정도? 그래서 딱 가져갔으면 하는 문제들은 16, 18, 그 다음에 29번. 나머지는 한 5등급 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풀어볼 수 있다. 중학교 때 한 50점 나오는 애들도 이거는 다 풀어볼 수 있다 정도. 30점, 40점 나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일단 요 정도 찍고, 이제 다음 영상은 고1 11월 해설 강의를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